정화일주를 보겠습니다. 정화의 일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또 정화를 보겠죠. 정화의 일반적인 걸 보겠죠. 정화는 갑, 을, 병, 정. 그래서 이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화가 되죠. 자, 앞에 갑 했고 을 했고 병 했어. 이번에는 이제 정화를 할 거예요. 자, 그 상태를 보면 정화의 상징과 성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은 만물지 정장이라 만물의 정장이다. 또 대성우정 크게 성한다, 크게 왕성하다. 어디에서? 정화에서. 그래서 정화는 이게 이제 이거를 하늘의 경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싹이 쫙 뻗어서 올라가서 하늘의 끝을 닿았다. 이 끝에 닿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정은 씩씩하고 왕성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린 새싹이 끊임없이 자라서 성장한다. 하늘 높이까지 치솟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 경계까지 다다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물이 어떻게 했다? 성숙했다는 거죠. 그리고 힘이 넘치고 늠름한 변화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힘센 청년을 뭐라고 그래요? 장정이라고 그래요. 장정. 그래서 이 정자가 최고도로 이제 씩씩하게 자란 그 상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뭐 기타 태양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를 상징하고 우산처럼 기온이 응집한다는 뜻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화에 해당되는 게 이 족제비 또는 주작. 자, 그래서 이 족제비라든가 주작은 뭐죠? 특히 족제비 같은 경우는 밍크 옷은 우리 여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죠. 화려하죠. 그래서 이 정화일주들은 옷을 잘 입는데요. 그래서 멋을 참 잘 부린대요. 정화일주가. 그리고 족제비는 한번 왔던 길로 다시는 안 다닌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한번 틀어지면 그 사람하고 잘 화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화일주들은 마음에 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정화일주하고는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라.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관계 회복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또 정화는 여기저기, 자, 우리가 앞에서 을목도 그랬죠. 을목이나 정화는 뭐예요? 둘 다 음간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산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천문이라든가 역학 등을 배우기 쉽다. 그래서 특히 중년 이후에 나이 들어서, 그래서 중년 이후에 나이 들어서 이 역학에 심취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정화하면 대표적인 게 촛불로 생각할 수 있죠. 촛불. 그래서 촛불 켜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촛불 켜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위기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철학관이나 또 이렇게 여성분들이 운영하는 뭐 점집이나 이런 데 가면 촛불을 많이 켜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역학, 특히 이제 이쪽에 활인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일주라고 하면 이제 혹시 이런 쪽에 관심 있냐, 촛불 켜놓고 있는 거 좋아하냐 했더니 그러는 경향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 활인 업종, 우리가 말하는 역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꼭 하고 있다라고는 기본적인 관심은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우리가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물상론으로 먼저 이제 이 정자를 보겠습니다. 자, 정자는 뭐냐면 삼명통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정화위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정화는 뭐다? 별성자죠. 별성. 자, 우리가 병화는 뭐였죠? 하늘의 태양이라고 했어. 태양. 그 다음에 정화는 뭐죠? 여기서 말하는 별이에요. 태양과 별은 같이 떠 있어요. 공간에. 여러분들 그 어플 중에 영국에서 만든 그 천체 그 역학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플이. 그거를 그 밤에 비추거나 낮에 비추면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비추면 지구 반대편에 떠 있는 그런 다리가 나와요. 그 위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라 무슨 은하계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로 어플인데 어쨌든 이 병화와 태양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데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정화가 존재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병화와 정화가 있으면 정화는 무슨 자? 제2인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병화를 보게 되면 깨갱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병화와 정화일주가 있으면 정화는 병화일주에게 1등 자리를 내놓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정화는 밤에 빛난다. 그래서 정화는 무슨 밤 시간으로 흘러가야 좋겠죠. 예컨대 뭐 신유술,
해자축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대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운의 흐름이 이 밤에 시간으로 흘러가 좋고 반대로 병화는 뭐예요? 태양인데 밤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낮 시간으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뭐 사오미, 임묘진 사오미 운으로 가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낮 시간으로 흘러야 운이 좋다. 이렇게 물상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의 흐름이 병화는 낮 시간으로 흘러야 되고 정화는 밤으로 흘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병화는 태양이에요. 그 다음에 정화는 별이에요. 또는 뭐죠? 달. 또는 뭐가 있냐면 지구상에 뭐다? 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불이 있죠. 뭐 전구, 뭐 촛불, 뭐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어떤 인간이 만든 불빛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화를 다룰 때 빛 에너지가 있고 열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빛 에너지는 뭐다? 병화로 보고 그러니까 태양빛은 아무리 뜨거워도 셀을 녹일 수가 없죠. 그렇죠? 지구상에 비치는 태양 갖고는 물론 쇠가 늘어나긴 하지만 쇠를 녹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가 해야 돼요? 열로 해야 돼요. 자, 열 에너지를 뭘로 본다? 정화로 봐요. 그래서 정화는 뭐다? 영광로로도 본다. 열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화를 나눌 때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 나눌 때 병화와 정화가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병화는 그냥 태양, 나머지는 전부 인위적인 불빛은 전부 뭘로 본다? 정화로 보면 되겠다라고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적인 물상론으로 보면 자, 현대적인 물상론으로 보면 자, 하늘에는 별이다. 자, 은하계 땅에서 뭐다? 생화, 활화, 주로 작은 빛이나 열을 나타낸다. 등불, 촛불, 등대, 화롯불, 난로, 가스레인지, 전열기구, 약물, 극약, 전화, TV, 오디오, 컴퓨터, 정화, 오락기 이런 거. 그다음에 전자제품, 금속. 그다음에 용광로.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증권시장 가면 전광판 있어요. 전광판 보셨나요? 빨갛게 증권 업종 이렇게 다 있죠. 올라가면 빨간불, 내려가면 파란불이에요. 그래서 이 전광판도 정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해도 되는 사준자일 때 이 전광판을 정화로 보고 정화가 좋은 작용을 하면 증권이 맞고 정화가 나쁜 작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증권이 안 맞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는 관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광판도 정화로 본다. 그래서 어찌됐든 정화는 뭐다?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불빛이다. 또 열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정화는 형광등이다. 촛불처럼 뭐다? 작은 불이다. 뭐예요? 인간이 만든 불이라고 하면 되겠죠. 정화는. 그래서 이 작은 불은 어때요? 은근한 끈기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밝고 명랑하다. 자, 겉으로는 이게 형광이나 촛불은 조용하죠. 약하게도 보이고 네, 그렇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자존심과 진념이 있죠. 그 정신력이 있죠. 정신에 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정화는 이 정신에 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켜놓고 있는 분이 있으면 약간 정신적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화라고 항상 이 조용한 것만 아니에요. 한 번씩은 폭발할 수도 있어요. 화약처럼.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태우죠. 촛불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헌신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도 있다. 그리고 파사, 현정하는 선비정신이 있다. 파사가 뭐죠? 깨뜨릴 파자죠. 사는 그릇된 사, 사악할 사. 현은 나타낼 연자, 바를 정자. 그러니까 삿됨을 깨뜨리고 올바름을 바르게 드러내는 그러한 선비정신도 있다. 어찌됐든 정화도 뭐예요? 어두운, 여러분들 캄캄한 방에 가면 어둡잖아요? 촛불을 켜나 환할 거 아니에요. 태양은 모든 만물에, 모든 우주에 빛을 발하는 반면에 이 정화는 필요한 부분에 구석구석 빛을 발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헌신적인 부분도 있고 봉사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밝게 함으로써 어둠을 걷어내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뭐다? 정의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성실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상대방에게 표시가 나도록 상대를 혐오하는 경향이 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적재비 같은 경우 자기가 이게 한번 눈밖에 나면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성격이 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성격이 있다 보면 공연한 미움을 사는 경우도 있다. 자, 또한 따뜻한 난로처럼 훈훈한 인정을 베풀고 대인관계에서 위아래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예의가 있다. 기본적으로 화는 뭐가 있다? 예의가 있다. 그렇죠? 예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 다음에 어둠을 밝혀주니까 당연히 좋아하고 사람들이 따르겠죠. 그래서 사람들과도 잘 사귀는데 다만 자기 실리를 좀 챙기는 데는 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 망망대해에서 군중 속의 고독이죠. 군중 속의 고독. 그렇죠? 군중 속의 고독. 이 정화 같은 경우는 남을 자기 몸을 태워서 불빛을 빼서 어둠을 밝혀주긴 하지만 뭐가 있다? 군중 속의 고독처럼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를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좋게 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그건 아까 족집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덜렁대거나 급한 성격처럼 보이거나 겉보기보다 생각이 깊다. 왜 차분하죠? 일단 정화는 뭐예요? 차분함을 느끼지 않나요? 촛불 켜놓고 차분하게 앉아있는 모습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명상, 그렇죠? 명상. 이런 쪽에 발달했을 것 같지 않나요? 명상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깊고 차분하겠죠. 또는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의협심과 관계심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딱한 처지 보면 분발해서 도와주게 된다. 그리고 잘못하면 뭐죠? 이게 좀 너무 음으로 계속 빠지면 어떻게 돼요? 차분히 가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염세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종교나 철학, 고차원적인 정신세계에 너무 빠져서 쓸데없는 고민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잡념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정은 차분하고 명상이고 뭐다 이 정신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정신세계. 그래서 뭐다 할인 업종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성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활발하고 부지런하고 친절한 외향적인 타입이다. 또 생활력도 강하고 일단 열중한다. 몸에 일단 일에 착수하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중한다. 어떤 말이든 마음에 숨겨두지 못하고 내뱉는 성격이다. 그래도 병화보다는 덜하겠죠. 병화는 그냥 직선적이에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정화는 그래도 한 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숨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 겉으로 드러내거나 완벽한 스타일의 남성을 좋아하여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이 정화도 뭐다? 화의 성질이 있다는 거죠. 화는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음음하지가 않다. 자, 정화일주는 대체로 남녀 모두 약한 듯 하면서도 강하고 강한 듯 하면서도 부드럽고 조용한 듯 하면서도 폭발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정화는 냉정한 자기 자신의 표현이고 치밀한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병화에 비해서는 좀 냉정하죠. 차분하고 그다음에 차분한 뭔가 치밀한 분도 있죠. 합리적인 자기 현실, 그러니까 차분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서도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죠. 집요하고 치밀한 부분도 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정화 일주들 한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묘는 자, 인성이죠. 먼저 볼게요. 여기는 정묘는 요거는 목생화로 인성이죠. 인성. 요거는 화생토니까 상관이죠. 상관 맞죠? 화생토. 식신이군요. 충미가 음이니까. 자, 식신이고. 그다음 해수는 정관이죠. 맞죠? 정관. 그 다음에 유는 편제죠. 미는 충미니까 역시 식신이고요. 그 다음 정사는 겁재죠. 자, 이렇게 보면 자, 묘는 지장간이 뭐죠? 묘가불이죠. 그래서 전부 인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묘가 정화를 생해주는 전부 인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좌오묘유는 뭐죠? 좌오묘유 두 개가 있죠. 지금 좌오묘유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자 정묘는 인성으로 한쪽으로만 있고 그다음에 정유는 뭐죠?
자, 유경신이죠. 그러면 정제와 편제로만 돼 있죠. 그래서 인성과 편제로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식신이 또 두 가지 있죠. 정축과 정미를 보면 축은 축계신기죠. 그래서 계수는 정관, 신금은 편제, 기토는 식신, 식신 있고 미토는 미정을기. 그래서 비견, 편인, 식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에는 정관이죠. 해무갑임. 그래서 무갑임. 그래서 상관, 정인, 정관 이렇게 구성됐죠. 사는 사무경병 해서 상관, 정제, 겁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상론 한번 볼게요. 자, 정묘는 뭐냐면 묘는 임묘진, 봄이죠. 봄의 작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논두렁의 불이다. 작은 불이에요. 논두렁의 작은 불. 그 다음에 정축은 뭐냐면 축은 해자축, 겨울의 끝자락이죠. 겨울밤에 정화는 뭐예요? 인조적인 불, 가로등이 되겠죠. 겨울밤에 가로등. 자, 정예는 뭐냐면 해자축, 겨울이죠. 겨울에 정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불이죠. 그런데 해수는 뭐예요? 큰 불이죠. 그러니까 호수 위에 기화. 그 다음에 정유는 신유술, 가을이죠. 그러니까 가을도 되지만 하루로 말하면 신유술 뭐가 해가 지는 일몰이죠. 일몰의 가로등. 자, 정미는 뜨겁죠. 뭐죠? 이제 사오미 신유술. 그래서 오후에 불빛이겠죠. 이렇게 보면 됐고 여기 이제 석양의 태양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해발의 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정미는 이 오후에 아직은 햇빛이 뜨겁죠. 그런 가운데서 불이 켜져 있는 거고 정사는 뭐죠? 같은 화예요. 그러니까 간여지동이 이게 특징이겠죠. 간여지동. 그렇지만 겁제기 때문에 제왕이 되죠. 제왕. 그래서 겁제는 뭐다? 제왕이 되죠. 우리가 굉장히 가장 강할 때예요. 양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음양이 다르니까. 자, 여기서 보면 왕인데 이거는 제왕이 12운성에서 제왕이고요. 자, 정묘 병이 됩니다. 병. 그 다음에 정축묘, 정해태, 정유생, 정미대, 정사왕. 그렇죠. 정사왕. 정사왕은 애우기가 있겠죠. 애울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정묘병, 정축묘, 정해태, 정유생, 정미대, 정사왕. 요거는 좀 우리가 음란한 생각하면서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정사왕. 그다음에 정유생은 이게 좀 이제 생을 하면서 어떻게 정화가 유금에서 생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을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정화는 밤이 되어야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유술 이 유금에서 뭐다? 이제 하루가 지면서 정화가 살아나는 거죠. 밤에 불이 켜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유술. 자, 신유술은 자, 술은 9시 무렵이죠? 그럼 여기는 7시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7시 정도 되면서 7시 되면서 불이 켜지는다. 그 말이죠. 정화가 이제 밤의 시간으로 흐르니까 정화의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정에는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달. 뭐 이 정도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 모습. 밤에 떠 있는 별빛 아니면 이 큰 호수에 비치는 아른거리는 뭐 별빛도 됐고 근데 별빛이 호수에 비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달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축은 이제 겨울에 그런 거 보면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기시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자, 전부 충하는 건 묘유충이죠. 묘유충. 자, 충미충이죠. 충미충. 그 다음에 사해충. 묘유충. 미충미충. 정사해충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자 정화 충하는 거죠. 정계 가장 대표적인 게 정계충이죠. 그 다음에 정화가 극하는 거 신금. 그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정화에다가 빠뜨리는 뭐죠? 용광로에다 빠뜨리는 거니까 가장 부질없는 짓, 쓸데없는 짓이라고 제가 앞에서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정은 계신 똑같죠. 계신하고 지지만 충하는 관계. 그게 이제 서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보면 남녀 궁합에서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된다? 둘이 해로하지 못하고 이별할 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하나씩 이제 정묘, 정축, 정해, 정유, 정미, 정사 이렇게 볼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